900만원으로 빚을 900만원으로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이래저래 투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30들이 말이죠. 2030들이 빚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손실을 보고 빚내서 집도 사서 물리기도 하고 이래저래 궁지로 몰린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그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부추겼습니까? 부추긴 그들은 과연 어떤 이들입니까?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지금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작년 연초와 지금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황당하고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서서히 힘들어하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75입니다. 한국은요? 한국 3.5죠. 2월 23일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3월달에 5월달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시중금리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는 건 몇 달 내고 안 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20, 30년 동안 빚을 다 갚으면서 사냐. 그 사이에 다 팔고 또 갈아타게 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얼어붙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겁니다.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사도 파는 거는 내 맘대로 못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살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해봤지만 그닥 이렇게 집을 팔아서 돈을 벌어봤다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집을 사고 집을 팔아봤던 것 같은데요. 그다지 눈에 띄게 기억이 나게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것보다 이자 내고 상가격보다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봤던 기억밖에 더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2000년 초반이고 2000년 중반이고 2010년대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금액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13년 14년의 하우스푸어보다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의 규모가 2배 이상입니다. 거품이 훨씬 더 커졌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만큼 또 무게도 2배 이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때문에 충격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다 쓰나미에 쓸려서 초토화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낸다. 이자와 원리금 갚는 데 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절대로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데요. 투잡 쓰리잡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몸을 갈아서 돈을 버는 거죠.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금리 더 올라가고 부동산은 더 떨어집니다. 2023년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23년, 24년, 25년, 26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금리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가격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금리 부담이 너무 크고 온갖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쏠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도 커지고 전기세, 가스비, 식당 밥값, 과자 가격, 교통비, 뭐 나중에는 담배값도 올라갈 거고요. 소주값도 올라갈 거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고물가가 1년 안에 2년 안에 금세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고물가가 낮아지려면 최소 7, 8년에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뭐 그냥 몇몇의 뭐 의지나 아니면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영향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만 오르냐? 한국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전 세계가 지금 고물가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중에 자영업자들 대폭 무너지고 뭐 24시간 영업도 이제 사라지고 이래저래 이제 단촐한 삶으로 변하는 거죠. 무료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모습으로요. 근데 거기에 적응해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깝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삶에 적응하고 또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지면 뭐 나중에 물가는 그것 때문에 내려가겠죠. 이웃나라 일본처럼요. 일본에 비싼 참치 안 먹는 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왜? 비싸니까요. 코인 런치라 그래가지고 500엔 동전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500엔이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한 500원 되잖아요. 5,000원 되잖아요. 5,000원으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 30년 동안 그게 적응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부동산 빚내가지고 산 사람들은 일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극한의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뭐 놀러를 가겠습니까? 외식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다 그냥 포기죠. 그냥 일하는 기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금융업계들은 이자를 상납하는 노예가 생겨서 좋고 대기업 재벌가들 아니면 긱 이코노믹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쓰고 버리는 노동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알바할 사람들은 좋고 이래저래 기득권들 위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겁을 내면서 저축하면서 아껴 살면서 삶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저 부채 쓰나미에서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내서 주식하거나 부동산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